소리가 들어갈까봐 계속 신경 쓰여. 못 움직이겠어. 사부작사부작 하이가. 그러게. 난 지금 내 마이크가 어떻게 너무 아무튼. 먼가? 오늘의 이야기? 제가 질문을 한번 해봤었죠. 어떤 게 괴로운가? 어떤 게 괴로운가? 이 질문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네. 제가 당시 괴로웠기 때문이기도 하고 네. 나는 이런 걸 괴로워하는데 상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원래는 되게 개인의 괴로움을 좀 생각했다면은 요새는 사회의 괴로움이 네. 개인의 괴로움까지 침투한다고 생각이 드는 그쵸, 그쵸,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이게 더 이상 나만의 것이 되지 않은 듯한 느낌이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분명히 나만의 괴로움은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그쵸. 이제 사회의 괴로움까지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것 같아요. 그냥 살기도 귀찮은데 레벨업을 시켜버리네.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괴로움, 나를 오랫동안 괴롭게 만드는 것, 사회에서 느껴지는 괴로움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사회라는 게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사회에서 주는 압박 같은 것, 외부에서 느껴지는 괴로움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그래서 네. 내부와 외부. 내부와 외부? 를 얘기해보면 어떨까 했습니다. 네, 최근에 무릎 다쳤잖아요. 어찌나 신나면 제가 그게 한참 아플 때 뭐가 괴롭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무릎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언니가 얘기했었잖아요. 무릎이 아프면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진심 수직하강. 신호등이 깜빡거리고 있는데 내가 저걸 못 뛴다? 자존심 무지성해요. 맞아. 그래서 이게 참 있던 것이 없으니까 괴롭구나. 맞아. 그런 생각도 했고, 아픈 거는 항상 괴로운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적고, 시간이 해결해 준다거나 뭐 약물적인 거를 치료를 받아도 어쨌거나 시간이 개입을 해야지 내 자발성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난 그럴 때 괴로운 것 같아. 그냥 내가 통제 못하는 어떤 맞아. 것이 나한테 괴로움으로 다가왔을 때, 뭐 그런 거야 있죠. 설거지가 쌓였는데 내가 눕고 싶어서 괴로워. 이런 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괴로움이잖아. 근데 무릎이 아파, 뭐 배가 아파, 상처가 나아야 돼라거나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개판이야. 이러거나 뭔가 제도적인 거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럴 때는 좀 괴롭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 뭔가를 정리해서 말해보자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졌을 때 괴로운 거 아닐까? 맞아. 너무도 그런 신체적 아픔, 즉각적인 해결을 얻기가 좀 어렵잖아. 맞아요. 나는 그 병명을 찾아 헤매는 시간이 너무 괴롭고, 병명을 몰랐을 때 오는 그 괴로움이 정말 상당하잖아요. 그 괴로움에 플러스 되는 게 네이버 검색을 한다? 그럼 이미 나는 이제 머리가 저- 조금 아파도 난 뇌졸중인 거야. 정보가 너무 과다한 거죠, 이제. 맞아. 그런 것도 있고, 병명을 알았어도 이제 이 치료를 하는 것이 예전에는 막연했다면,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낫겠지? 회복이 될 거야 하는 어떤 믿음이 있었다면은,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떤 아픔이 다양해지고, 여러 번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난 그게 너무 막막해. 맞아. 내가 이걸 낳으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거와 결합돼서 얘도 생각해야 되고 하니까 맞아. 다양하다는 거를 이제 알아서 아이고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아이고 어느 세월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도 정말 맞아. 근데 이제 개인의 어떤 통제성도 있다면 타인과 엮였을 때 통제는 더 심하잖아요. 맞아요. 저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나는 저 사람에게 요청할 수 없지. 그치, 맞아. 타인의 행동이나 그런 거에서 괴로운 거는 가끔 내 마음이 좁은가라고 생각하게 맞아. 되는데 그것조차 괴로워. 고민하는 시간이 괴로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자기 검열을 네. 너무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맞아. 저 완전 들어요. 사실 타인의 마음을 어느 정도만 생각하고 그래도 내가 원하는 어떤 거를 밀어붙이는 힘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맞아. 그런 자기 검열 같은 거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좀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거를 계속 대입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움츠러들게 되는 것도 있고 그게 점점 더 조금
가속화되는 느낌이 있죠. 나는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건데 이거에 대한 정당성을 찾으려고 하는 그 루트들이나 타인에 관해서 그걸 느꼈다고 하면은 저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 오는 뭔가 심리적인 그런 것까지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그랬겠지, 그래서 나를 괴롭게 했겠지라는 것도 하고, 그렇다면 나는 왜 이것에 대해서 괴롭게 생각하는가 하면서 내 성장 과정을 계속 되돌아보는 것도 너무 괴로워. 근데 이게 참 이해 안 하면 되거든요. 맞아요. 그냥 그 사람을 이해 안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넘어가지는 선이 있고 절대 안 넘어가지는 선도 있어서 그 선을 어떻게든 받아들이려고 안간힘 쓰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선이 점점 넓어진다? 아, 이게 진짜? 이해심이 높아진다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어. 완전 어른이야. 20대 중반쯤? 중후반 그 사이쯤에 좀 이렇게 나이 먹어가는 것에 대한 얘기를 막 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너무 둔해지려 하지 않아도 된다. 나이를 먹을수록 이렇게 뾰족해지기보다 뭉툭해지는 것 때문에 오히려 재미가 없을 수 있다. 아, 맞아. 그러고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것을 멈추기 시작하면 이제 사람이 계속 둥글게만 되는 거지. 근데 나는 점점 그래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어떤 예민해지는 것이 계속 줄어들고 저 사람을 이해하는 개념도 있지만 내가 둥그러졌기 때문에 이게 그냥 용납이 되는 선이 많아지는 것 같은 거야. 근데 이게 과연 괜찮은 나이들인가? 하는 질문이 있어. 왜냐면은 어렸을 때는 에너지도 많고 화를 내는 것도 딱히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그게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거잖아. 그 화낼 에너지가 없어. 지금은 내 삶이 너무 그거에 쏟을 힘이 없는 거야. 근데 그게 조금 한편으로는 아쉽기는 해. 그게 되게 둥그러지는 것인가 아니면 무뎌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아쉽죠. 무뎌지는 둥그러지는 측면에서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유연해지는 거니까. 맞아. 근데 무뎌진다라고 하면 약간 섭섭해져. 맞아. 너 이렇게 변했어? 너 섭섭해졌어? 너 변했어? 근데 사실 그렇게 나이 들진 않았잖아요. 그쵸. 우리 완전 젊은데. 오늘이 최후의 젊음이에요. 계속 죽음과 늙음에 관해서 나아가고 그걸 가까워지는 받아들여야 거지. 돼요. 개인의 괴로움은 어떤 통제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사회의 괴로움은 나는 증명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제가 뭐 이거 했고 저거 했고요. 저 이거 할 줄 알고요. 면접 면접이나 뭐 취직과 관련해서 계속 끊임없이 이거를 했다는 거를 말했을 때 네. 물론 다른 사람이 저보다 훨씬 많이 한 사람도 당연히 많겠죠. 그렇죠. 이력서를 100통을 넣기도 한다는데 비교할 건 아니지만 나는 대답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저 이만큼 했어요. 했을 때 더 해오세요. 이런 저희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답장이라도 한번 왔으면 좋겠는데 침묵의 불합격. 거절을 많이 경험하니까 물론 그 사람들은 하루에 몇백 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저 사람들도 괴롭겠지 하는 거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거 너무 싫어요. 왜 막 1년 동안 휴학을 하면은 그 휴학 기간 동안 뭘 해야 되는지 증명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네. 어떤 기업에서 면접을 하면은 왜 4년 이내에 졸업을 하지 않고 휴학 기간이 있었느냐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은 되게 유동적이잖아요. 하는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대답이 있다는 거잖아요. 어학을 가기 위해서 뭐를 했습니다. 그냥 여행 가는 건 안 돼. 어학을 위해서 여행을 간다거나 뭔가 끼워 맞춰야 뭔가 돼. 끼워 맞춰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성취에 관해서 내가 맞아. 무엇을 성취했다. 내가 이런 노력으로 달성해내서 내가 이 능력을 지금 갖추었다를 증명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난 잘 쉬는 능력을 가졌어 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난 그 잘 쉬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완전한 휴식. 전 잘 못하거든요. 그쵸? 근데 네. 그것도 해버릇해야지. 저도 잘 못해요. 해버릇해야지 가질 수 있는 건데 그걸로는 안 되는 거지. 기업의 구성원으로서의 능력을 성취해야지. 아닌 성취는 이제 인정받지 못한다. 참 쉼까지 증명해야 된다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쉼조차 연결을 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요. 저는 쉬는 와중에도 이런 걸 했어서 이 기업과 저는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를 뽑아주십시오. 그런 끊임없는 발전을 증명해야 되는 쇼미워추가 아니라
프로비더. 나 아무것도 gat한 게 없는데. 잘 쉬고 싶은 날 뭐 하세요? 잘 쉬고 싶은 날? 아, 저 얼마 전에 친구랑 얘기하다가 이상적인 하루는 무엇인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한 8시에서 9시 사이에 일어나는 거야. 알람 맞춰야겠죠? 괴로움 없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느긋하게 아침을 차려 먹어. 커피도 핸드드립으로 여유롭게 내려가지고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할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날. 아, 정해놓고 하지 않는군요. 네? 정해놓고 하루를 보내는 게 아니군요. 그날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날이나 뭐 일주일 전부터 다음 주에 쉬는 거 이거 야지가 아닌 거죠? 이제이. 아니래? 그게 전날 정하죠, 보통. 근데 난 전날 정하기 싫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아침에 거예요? 일어나서 그게 여유로운 거라고 생각해요. 오케이. 전날 생각하죠. 요새 자면서 내일 일어나면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밥을 차려 먹어야 되는데 이때까진 밥을 다 먹어야 그 뒤 일정을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싶으니까 아침에 밥 먹으면서 여유롭게. 오늘 뭐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카페에 나가겠죠? 카페에 나가지고 막 취미 활동을 해. 막 책도 읽고 뭐도 막 적었다가 그림도 그렸다가 뭐 바느질도 했다가 이런 거를 하면서 카페에서는 또 저녁에 뭐 먹지? 를 고민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에 장을 봐. 저녁을 차려 먹어. 그리고 저녁에는 뭐 영화를 본다거나 뭐 운동을 하러 간다거나. 근데 그게 모든 게 집이 어질러져 있지 않은 상황이어야 돼. 되게 잘 정리된 집에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행할 수 있다면 이상적인 하루 아닐까? 근데 중간에 조금 일은 했으면 좋겠어. 쉬는 날이어도? 이상적인 하루니까 쉬는 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난 쉬는 날을 말하는 건 줄 알았어. 아니에요. 이상적인 하루니까 일을 하더라도 나는 한 4-5시간만 일하고 싶은 거야. 그렇게 일도 뭐 중간에 했다가 슬퍼졌어. 왜 갑자기 시무룩해지는 거야? 왜?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함에 서글퍼졌어. 이제 하면 되지. 맞아, 하면 방법은 되지. 다양해. 그렇게 내가 꾸려서 정돈된 삶이 이상적인 하루라고 생각한 것 같아. 그래서 그게 하루를 통이라고 하면은 요새는 그런 조각조각 나는 시간을 되게 이상적으로 보내려고 힘쓰는 것 같아요. 자기 전 20분은 바느질 해야지 라거나 하루를 통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조각조각 나는 시간만이라도 잘 가꾸고 정돈하고 살자 이렇게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갑자기 브리핑 하듯이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게 이상적이세요? 저는 요리해 먹는 시간이 있는 거야. 그게 막 예쁘게 차려 먹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요리하는 손은 좀 느린 편이어가지고 밥 먹는 것도 느린데 요리하는 것도 느리니까 거의 2시간을 잡아야 돼요. 1시간 요리하고 1시간 밥 먹고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있으면은 좀 이상적인 삶의 어떤 충족이 되는 것 같고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고 싶다라는 거는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저는 매일매일 일하는 사람이고 싶거든요. 매일매일 할 일이 있는 할 일이 있는, 그러니까 근데 일도 포함이에요. 할 일과 일이 있는 근데 할 일이 없는 하루가 있나? 때때로 있지 않아요? 뭔가 그런 밥 먹고 씻고 이런 거 말고 누구를 만난다던가 아니면 서류를 작성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들은 할 일 목록이잖아요. 취미도 할 일 목록인데요? 저는 취미를 이거 해야지 라기보다는 언제나 할 수 있게끔 세팅해 놓거든요. 책상에 그냥 던져놓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언제든 꺼낼 수 있게 세팅되어 있어가지고 이거 가만히 있다가 그냥 이렇게 주워서 하는 진짜요? 편이에요. 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그거 해야지 이러면서 취미 활동을 하는 편이에요. 뭔가 그 시간이 확보된 시간이나 몇 분 동안은 이거 하는 시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여가지고 언제든지 언제든지 잡아서 하기에는 다른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른 할 일이라고 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일도 포함이고 뭐 사람을 만난다거나 뭐 등등의 저는 그런 할 일들을 다 해놓고 하루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편인데 전 그걸 시간을 정해놓고 안 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해요. 요새는 뜨개질에 미쳐 있어가지고 뜨개질을 막 하고 있는데 취미는 할 일 목록에는 안 넣어놓고 틈날 때마다 이상적인 하루. 전 좀 좋은 대화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점점 뭐 사람을 사귀기 어렵다라고는 하지만 분명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오랜 친구에게서 오는 좋은 대화가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오는 좋은 대화도 맞아요,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런 게 있는 보낸 하루라면은 좀 이상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가 다른지 알았다. 너는 이상적인 하루에서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느낌이 있죠. 혼자 있으면 좀 심심해요. 물론 누군가 있는 것도 너무 소중한 하루지만 뭔가 이상적인 하루에서 저는 제가 혼자 보내는 거밖에 생각 안 했어요. 혹시 지금 집에 가고 싶으세요? 아니 그 그렇진 않아요? 질문이 무의미해요. 항상 집에 가고 싶어요. 예전에 무슨 카톡 가는데 나 집에 가야 돼 얘가 이러는 거야. 지금 어딘데 이랬는데 집 이래. 그래가지고 내가 응? 집인데 무슨 집을 가? 집에서 집으로 계속. 그게 그거예요. 집에서 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재택근무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이제 일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이제 내려놓고 그러니까 집에 있어도 일을 하는 시간은 그 공간은 나한테 집이 아니라 일터인 거죠. 집이자 일터였을 때 그 마인드셋을 갖춰놓지 않으면은 게을러지기 때문에 저는 뭔가 집이어도 내가 집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은 휴식에 관한 집이 아닌 거죠. 일하는 집. 일하는 집인 거죠. 나는 쉬는 집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어도 집에 가고 싶은 느낌은 집에 있어도 휴식하지 못할 때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30분만 떠들기로 했거든요. 근데 괴로운 건 생각해보면 진짜 많은데 끊기로 했지. 말도 많이. 뭐가 이런데? 겨울에 추운 것도 싫고요. 변했어요 얘 원래 겨울 러버였던데. 겨울에 추운 게 좋았는데 이렇게 한번 몸이 팍 꺾이고 나니까 그렇게 못 견디게 추워요. 근데 추운 건 좋긴 해요. 더운 거보다? 맞아. 더운 게 괴로워. 추운 건 싫은 거고. 괴로운 거 많죠. 그럼에도 살아가야 한다. 울지 말고 이렇게. 다음엔 다른 얘기로 떠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